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며느리 한지영의 떨리는 목소리, 손에 쥔 낡은 통장,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쪽지 한 장,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단 한 줄, 지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지영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진료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는 남편 병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며느리 지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가족들에겐 청천벽력이었어요. 병수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일했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죠. 그런데 폐암이라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항암 치료만 한 회당 2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 1년은 해야 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면 적어도 5천만 원. 병수와 순자의 통장엔 겨우 800만 원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받아 생활하는 노부부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요. 남편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제가 회사에 대출 좀 알아볼게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살기 힘든데 어떡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가족인데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민호의 월급은 350만 원. 아들 서준이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지영은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병수는 처음엔 견뎌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힘들어했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아버지, 조금만 힘내세요. 지영은 병상 옆에서 병수의 손을 잡았어요. 병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내가 있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첫 달 항암 치료비만 850만 원. 검사비, 입원비 합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대출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한도는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2달밖에 못 버티는데.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고민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병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달리 방법이 없으니. 두 사람은 평생을 모아 이 집을 샀어요. 30평짜리 다세대 주택.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마저 내놓아야 했어요. 며느리 지영은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집은 안 돼요. 제가 일 구할게요. 아니야, 지영아. 넌 서준이 돌봐야지. 그래도 어머니, 평생 모은 집인데. 순자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나이에 집이 뭐가 중요하니? 병수 살리는 게 먼저야. 지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한 지 10년.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시고 아플 때마다 걱정해 주셨죠. 그런 시부모님이 이제 집까지 팔아야 한다니. 제가 못나서 죄송해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순자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버티는 거야. 고맙다, 지영아. 며칠 후 순자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러 간 게 아니었어요.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집은 은행에 넘어가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팔면 당장은 큰 돈이 들어오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었죠.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댁집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만 원. 항암 치료 한 번 하기엔 부족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았어요. 순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주택연금 신청했어. 병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들 부담 덜어줘야지. 응. 우리 죽고 나면 집은 은행에 넘어가지만 어차피 우리가 쓸 일도 없으니까.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모아 산 집,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껴온 집.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에게도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 주택연금 신청했다.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이. 응, 우리 죽으면 은행 거야.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죄송하죠. 지영은 눈물을 참았어요. 시부모님이 평생 모은 집, 그 집이 자신들 때문에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 구할게요. 제발 집은.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괜찮아. 순자는 며느리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이한테 미안해. 집 한 채도 못 물려주고.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120만 원. 병원비에 보탰으니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 약값.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대출로, 지영은 친정에서 빌려온 돈으로 메웠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병수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암세포는 오히려 퍼졌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젠 통증 관리만 하시는 게 사형 선고였습니다. 병수는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병실로 돌아온 병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괜찮아. 이제 편해지겠지. 병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집도 못 남겨주고 가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아들아, 지영아. 고생 많았다. 민호와 지영도 울었어요. 아버지, 서준이 잘 키워라. 할아버지가 지켜볼게. 병수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병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 순자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50년을 함께한 반려자.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며느리 지영이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혼자 있을게. 어머니, 지영아, 너무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영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순자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자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신부전입니다. 오래 방치하셨네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치료 안 하면 위험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약만 주세요. 어르신, 이건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예요. 순자는 약 처방만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입원비가 또 얼마나 나올지 뻔했거든요. 남편 병수 치료하느라 이미 빚이 5천만 원. 아들 민호가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영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 몰래 숨겨둔 통장.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시장에서 장 보고 남은 돈, 용돈 아껴서 모은 돈.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3,800만 원이었어요. 이 돈은 지영이 줘야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지영. 친딸보다 더 잘해준 며느리. 시부모 병수발에 집안일에 아이 키우기까지.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웃으며 해냈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빚까지 떠안겨줄 순 없었습니다. 이 돈만이라도 줘야 해. 지영이가 빚 갚는 데 쓰라고. 순자는 통장을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줄 순 없었습니다. 지영은 절대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고 나서 그때 주자. 순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집도 못 물려주고 빚만 남겨서. 이 통장은 내가 30년 동안 몰래 모은 거야. 많지 않지만 빚 갚는데 좀 보태 써라. 너무 고마웠어, 지영아. 내가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우리 아들 사랑해줘서, 서준이 낳아줘서, 그리고 나 같은 시어머니 모셔줘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 그때는 내가 너 잘 모실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순자는 편지를 통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박 간호사한테 부탁해야겠다. 순자는 병원에서 알게 된 박 간호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병수를 돌봐준 고마운 사람.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잘 전해줄 거예요. 다음 날 순자는 병원을 찾았어요. 간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 죽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꼭 전해주세요. 박 간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말씀은 부탁해요. 꼭 지영이한테만 주세요. 박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병원에 오세요.
치료받으셔야죠. 괜찮아요. 저 이제 치료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저보다 치료받을 사람 많아요. 전 이제 됐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 가셔야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어머니, 제발 병원 가요. 네. 지영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지영아, 네 어머니. 너 우리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전 행복했어요. 거짓말. 시부모 병수발에 빚까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영은 울컥했어요. 전 정말 괜찮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쓰러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의식을 잃은 거예요. 다행히 때마침 찾아온 지영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순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악화됐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싫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집에서 죽을 거예요. 순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지영이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순자,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제발 병원 가요. 지영은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이제 됐어. 어머니, 지영아, 너무 고마웠어. 진짜. 순자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도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보, 병수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당신 만나러 갈게.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발. 지영아, 우리 서준이 잘 키워라. 네,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집 미안해. 순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주택연금 때문에 은행으로 넘어가잖니. 집 한 채 못 물려줘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모은 집인데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어머니, 지영도 울었습니다. 전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고맙다, 지영아.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순자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지영은 밤새 곁을 지켰어요. 새벽 4시,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정말. 어머니, 힘내세요. 순자는 힘없이 웃었어요. 이제 편해지겠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영은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순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지영은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또다시 찾아온 슬픔,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지영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시부모님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며느리 지영에게 지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통장을 열었어요. 그 순간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액 3,800만 원. 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몰래 모은 돈, 한 달에 10만 원씩, 시장에서 장 보고 남은 돈, 용돈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을 자신에게 남겨주신 거였어요. 지영은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빚 갚는데 좀 보탰어라.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 걱정을 하신 거죠. 집도 못 물려준다고 미안해 하시면서 이 돈만이라도 남겨주려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영은 통장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한 푼 한 푼 모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도 못하고 며느리를 위해 숨겨두셨던 거죠.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 지영은 자책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뭘 해드린 게 있다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어요.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영은 남편에게 통장과 편지를 보여줬어요. 민호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여보,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으신 돈이래. 어머니가 이런 걸. 민호는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병원을 찾았어요. 박 간호사를 만나러. 간호사님, 아, 지영 씨, 어떻게 어머니가 통장 맡기셨죠? 박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꼭 지영 씨한테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언제 맡기신 거예요? 한 달 전쯤이요.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박 간호사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치료 안 받을 거라고. 네, 병원비 아끼려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지영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치료도 포기하신 거예요. 이 돈을 남겨주기 위해. 어머니, 지영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박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영 씨,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무슨 행복이요? 지영 씨 같은 며느리 두셔서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복 터졌다고. 박 간호사의 말에 지영은 더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3,800만 원. 이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빌린 돈, 친정에서 빌린 돈, 다 갚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지영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 치료도 포기하고 남겨주신 돈. 어머니, 저 이 돈 못 써요. 지영은 통장을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꼭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1년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쉼터.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어머니를 기리며 쉼터 입구에 시어머니 순자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패, 최순자 할머니 추모 쉼터,
이곳엔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어요. 무료 식사도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지영은 일주일에 3번 봉사를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 중년 여성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숨통이 트여요. 아니에요. 제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영은 시어머니 사진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만든 곳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어요. 지영은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애로운 미소. 언제나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셨던 분.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지영은 아들 서준이를 데리고 산소를 찾았어요. 시아버지 병수와 시어머니 순자가 함께 잠든 곳.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서준이가 꽃을 올렸습니다. 지영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잘 쓰고 있어요. 쉼터 만들어서 많은 분들 돕고 있어요. 지영은 시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돈을 남겨주셨어? 응. 할머니께서 엄마를 위해 30년 동안 모으신 거야. 우와.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지영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처럼 살아야 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면서. 응,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살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남편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서준이한테 뭔가 남겨주자. 그래. 어머니, 아버지처럼. 돈이 아니어도 돼.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응? 사랑 말이야. 진짜 사랑.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날 밤 지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고 있어요. 암 환자 가족들이 쉼터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가요. 어머니라면 기뻐하실 거죠?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진짜 유산이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거.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집도 건강도 모든 걸 내어주셨죠. 그런 어머니를 본받아 저도 살게요. 서준이에게도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잘 모실게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딸 지영 올림. 일기를 덮은 지영.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계시죠? 지영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디선가 시어머니도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쉼터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최순자 할머니 쉼터인가요? 네, 맞아요. 지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암 투병 중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서. 할머니는 눈물을 보였어요. 지영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오셔서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어요. 지영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죠?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순자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남을 돌보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돌봤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